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어,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간 4월 29일 4시 35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좀 폭락이 좀 또 나왔어요, 또. 제넥신이, 좀 잘 가는 듯 싶더니, 네, 좀 폭락이 나온 상황이고,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항받을 자리에서는 또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죠. 예.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도 이제 이 라인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박스권 돌파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지 못했다. 예. 그러면은 또 뭐 물론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는 구간들도 있는데 실제 조정을 좀 덜 받으면 좋거든요. 네, 주가의 흐름만 판단했을 때는 덜 받으면 좋다. 네, 왜냐면은 그만큼 또 매수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오늘 하락폭은 상당히 좀 깊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근데 뭐 제넥신이 뭐 나빠서 떨어졌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넥신과 더불어서 백신 관련해서는 대장주 격인데 걔네가 지금 악재가 하나 있었죠. 노바백스 백신 판권 계약과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도 리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IPO 할 때부터 이제 계약, 단연 계약인 줄 알았는데 1년 계약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노바백스 회장이 만날 때 그때 이제 밝혀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왜 이거를 숨겼느냐? 숨겼다기보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이 노바백스와에 있어서 비밀 협약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늦게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최근에 뉴스 같은 경우 한국을 백신 허브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넥신이랑은 뭐 크게 mRNA 백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크게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뉴스가 하나 남았는데 백신 후진국 한국, 뉴데일리에서 나왔고, 기술은 있는데 정부 시스템이 없다. 요즘에 정부를 좀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뉴스 플로우가 보면은. 네. 그래서 1차 접종률이 2.47%, 세계 84위 남미보다 못한 백신에 대한 성적표. 그래서 지난 27일 코로나 백신 국내 개발 전망을 밝게 하는 낭보가 들려왔다. 주인공은 신약 연구개발 기업 제넥신. 이날 제넥신은 요즘에 인도 쪽이랑, 인도랑 인도네시아가 좀 가깝나요? 아마 좀 바다 사이로 그렇게 막 먼 거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인도 쪽이 요즘에 무슨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죠. 예. 근데 인도네시아의 최대 제약 회사인 칼베 파르마의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GX19N의 1000만 도즈를 이제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제넥신의 계약금을 내지 않고 그 대신 임상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자국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 제넥신에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고 현재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에 임상 2상, 3상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상당히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추세를 좀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추세가 그래도 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호재로서 이제 먹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추세가 깨진 다음에서야 나오게 되면은 그냥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그렇게 막 탄력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제약바이오 특성상. 그래서 제넥신은 제넨바이오, SL 백시젠, 바이넥스, 포스텍, 국제백신연구소, 카이스트 등과 콘소시엄을 구성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왔고
제넥신에 따르면 GX19에는 DNA 기반 백신으로 현재 총 24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신 부작용은 전무했고 경증 이상 반응 또한 매우 낮았다. 이를 근거로 GX19이 어떤 백신 플랫폼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라고 자평했다. 이거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넥신의 발표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개발할 백신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먼저 공급된다. 제넥신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사실 우리나라부터 제공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서는 급하게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저희 같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움직이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활로를 찾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러나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넥신은 지난해 백신 개발 지원금 93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백신을 개발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개발이 더디거나 상용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원천 기술의 부족을 이유로 꼽지만 총체적 시스템의 부재라는 지적이 무게가 쏠린다. 그래서 염호기 서울백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백신 개발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국가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다. 그래서 코로나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 교수는 한마디로 민간의 역량을 국가 차원으로 승화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라고 이제 본질을 통해서 촉구했고, 제넥신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코로나 백신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섰다면 우리도 좀 더 일찍 자체 개발할 백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유병률이 낮아 백신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면역 원성을 가지고 임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 임상을 해서 면역력을 획득했는지 보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돈은 많이 받아가죠. 돈은 많이 쓰죠, 공무원들께서. 네.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데. 네. 일단, 뭐,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약간 아쉬운 거죠. 네.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잘 해주고, 관심을 조금 더 기울였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뭐, 이번 정부 자체가 뭐 그렇게, 근데 이게 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말기잖아요. 거의 내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또 뽑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부분은 좀 건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예, 그리고 언론사들이 정부를 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고, 예, 이제 당연한 거다 보니까 실제 뭐라 말을 하긴 좀 애매한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 조금 정부에서 좀 신경 써주고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죠. 예. 근데 이번 하락은 좀 깊네요. 깊긴 깊어요. 전상우님, 다시 조정받으니 힘들다.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어느 세월 임상 완료하냐. 그 전에 코로나 끝나겠다. 라고 하시고, 지금 힘들지만 조만간 또 반등 나오리라 기대해본다. 나셀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배추들이 요즘에 좀 많이 힘들죠. 예. 그리고 시장도 그렇고, 근데 또 이게 제약바이오의 매력이라는 게, 항상 힘들어요. 힘든 시간이 더 많아요. 예. 기쁜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보세요, 이거. 힘든 시간을, 이게 2년 이상 지속이 되었죠? 딱 2년 되었죠, 2년. 하락장이 2년이었잖아요, 2년. 이게 2년이고, 통상적으로 하락장이. 상승장은 정말 짧게 나오죠. 네. 1년이 안 돼요. 3월, 9월, 6개월. 근데 이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도 하락장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약 2년. 2년? 그 다음에 또 10월 달부터 여기까지니까 6개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락하고, 2년간 하락하고, 6개월간 상승장이다. 이게 사이클이죠, 약간. 물론 이때는 좀 다르죠. 이때는 상승이 길었었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룰을 깨고, 이제 코로나 백신은 약간, 코로나 사태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코로나와 이 백신, 백신 주권은 좀 다른 케이스니까, 이거를 좀 푸시고,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네모, 그다음에 세모, 네모, 세모. 그러면 지금 또 네모라고 하면은 2년이 걸린. 근데 이거는 세모가 될지 아니면 이거는 0이라고 이건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동그라미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조건은 실제 여기를 돌파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구간이 또 이탈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탈이 나오면은 또 오히려 이제 실망 매물로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여기를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을. 그러니까 여기는 좀 살려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살려주는 게 좋을 거고, 횡보를 하더라도 이 위에서 횡보를 하는 게 낫죠. 이 위에서 횡보를 하는 게 낫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하는 게,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여기까지 이상은 지켜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 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